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여쭤봤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질, 가치관, 문화, 무엇이든 좋습니다. 라고 여쭤봤더니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단 인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 상당히 많이 댓글로 달렸고요. 만남이 사라진다. 직접 만나는 인간관계가 사라지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인간관계가 끊어지면서 일어난 일들 따로 컨텐츠로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제일 많이 달렸던 거는 이런 유형이에요. 배려심이 사라지고 있다. 어렸을 때는 남들 돕는 거 좋아해서 많이 도와줬는데 이젠 괜히 도와줬다가 오해 살 수 있어서 못하게 된 상황이 있다라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경청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들만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SNS 그런 게 발달하면서 편향적인 생각을 갖게 된 영향이 아닐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효율 중심의 사회로 변하다 보니까 이해심이 사라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정도 바운더리는 이해해준다는 그런 관용이 좀 빡빡해진 느낌이다. 그러다 보니까 남녀 차이 이해 못하고 세대 차이 이해 못하고 이를 넘어서 혐오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됐었고요. 정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혼자서도 할 거 많고 살아가는데 불편 없으니까 서로가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댓글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러면 뭐 진짜 한국 사회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회로 자꾸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은 아닌 것 같죠? 자, 유일하게 거의 없어져서 좋은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신데 부패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다행스럽게도 일반적으로 청렴해지고 있다. 예전엔 경찰관한테 뽀찌도 주고 그랬었는데 또 최근에 부산 여행 갔다 와서 느낀 건 지역별 특색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주신 분도 계십니다. 정보통신 발달하고 도로교통 발달하고 유통 시스템 발달하다 보니까 지역 간의 차이가 적어지고 있는 거죠. 워낙에 작은 나라이기도 했는데 이런 게 발전하니까 이제 특색은 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 민속 문화가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다. 그 중에서는 또 결혼식 문화, 뭐 함진아비라든지 그런 것들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그런 거 사라지고 있고 제사 의식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죠. 예전엔 진짜 많이 지냈던 것 같은데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2030 남자 인권. 자, 남녀 갈등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댓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아주 절망적인 댓글도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또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거 느껴지셨나요? 조폭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딱 생각하기로는 예전에 영화 속에 나왔던 정장 입고 사투리 쓰고 머리 짧고 싸움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조폭이었고 영화도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거리나 뭐 그런 데서 보실 수가 없으시죠? 요즘에 흥행했던 범죄도시 2 영화만 하더라도 딱 보다 보니까 시대 배경이 지금이 아니라 옛날이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피처폰을 쓰거든요. 요즘은 조폭이 진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제가 전에 읽은 적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늙어가는 조폭, 조직원도 벌이도 뚝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전직 조폭 성경호 씨는 2014년 이후 조폭 생활을 접고 유튜버로 활동 중이시래요. 한때 인천 부평구 유흥업소에서 보호비를 받으며 골칫거리 손님을 담당했지만 이제 카메라 앞에서 조폭 시절 일화를 주제로 영상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인터뷰를 하셨다고 해요. 예전과 달리 곳곳에 CCTV가 있어서 폭력을 쓰면 하루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힌다. 법보다 주먹이 빠른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폭이 사라진다는 거죠. 자, 성 씨가 조직했던 조직은 2000년대 후반까지도 약 100명 규모였지만 지금은 사실상 와해된 상태라고 합니다. 함께 조직 생활을 했던 이들 중 현재까지 주먹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며 대부분 식당이나 카페, 미용실 같은 자영업을 하시거나 회사에 다니신다는 거예요. 자, 신문기사 좀 더 요약을 해보자면은 폭력행위처벌법 4조, 이게 조폭처벌법이라는 건데 이 건 건수가 2012년 852명에서 2021년 431명으로 절반가량으로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 관리 대상 명단에 있는 조폭들이 2012년만 하더라도
5,384명이었는데 작년에는 5,197명. 이렇게만 보면 별로 안 줄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번 이렇게 명단에 들어오면은 빠지지를 않아서 그렇다고 해요. 경찰 관리 대상이 새로 추가되는 사람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기존 조폭이 고령 등으로 사망하며 관리 대상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폭 수가 줄어드는 이유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스마트폰, 블랙박스, CCTV 등의 보편화로 증거 영상 확보가 쉬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가 많아지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도 생겨났지만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측면이 또 많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유흥업소 점주들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 때문에 조폭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조폭들 보호받는다고 금전 오가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쉬운 돈벌이를 원하는 이들은 요즘에 조폭 대신에 또래들끼리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 지능형 범죄로 몰리고 있다는 특징도 있지만 또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변화는 뭐가 있냐면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우리가 개인주의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도 이제 조직화가 아니라 개인화, 소규모 모임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폭도 고령화 추세, 개인화 추세가 일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또 다른 사라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머 짤이에요. 우리나라 교회 지도. 뱀파이어 오면 땅 딛기도 전에 사망각이다. 교회는 진짜 많은데 근데 의외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조사는 한국갤럽에서 작년에 조사가 됐는데요. 전국 만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쭉쭉 떨어지고 있어서 작년에는 50% 이하로 40%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많이 줄어들었냐면은 20대 같은 경우에는 종교를 믿는다는 사람이 2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004년만 하더라도 2명 중에 1명가량이 믿었는데 2021년에는 5명 중에 1명가량만 종교를 믿는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가 있냐면요. 2004년에 20대에서 이제 종교를 믿으셨던 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종교를 안 믿기 시작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종교 분포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불교와 개신교가 비율이 제일 많긴 한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역시나 제일 많은 것은 종교가 없다라는 사람. 10명 중에 6명이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믿으신 종교에 대해서 좀 자세한 자료를 보자면은 불교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상의 전업주부에서 가장 많이 믿고 계시고요. 개신교 역시도 60대 이상에서 전업주부, 무직, 은퇴, 기타에서 많이 믿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20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불교는 아예 전멸 수준이고요. 그나마 개신교를 많이 믿곤 한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것은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불교가 개신교보다 오히려 높기는 한데 여기에서도 호감 가는 종교가 없음이 60%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자, 비종교인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정신적 치유가 없어서 뭐 이런 거 이유도 있겠지만 역시나 제일 큰 이유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다는 거고요. 이 비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 사회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사라지고 있는 것들, 회식입니다. 자, 이거는 뭐 사람마다 선호도도 다르고 조직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지 늘어나고 있지는 않죠. 특히나 코로나가 끝나면서 회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뉴스 보도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인크루트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 달라진 좋은 회식 문화 1위는 시간 단축과 1차 마무리라는 거예요. 자, 예전처럼 뭐 밤새도록 마시고 술병 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1차에서 끝나는 걸 제일 선호하고 2위는 소규모로만 인원 회식하는 거. 친한 사람들끼리 아니면 팀원들끼리 간단하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3위는
뭐 술 마시고 그럴 게 뭐 있냐, 술 없이 그냥 점심만 하자, 이런 회사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유지됐으면 하는 회식 문화를 봤을 때 20대, 30대 비율 중에서 높았던 것은 음주 없는 점심 회식, 이걸 제일 선호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문화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음주를 곁들인 저녁을 선호하는 비율이 꽤나 높았다는 거, 그래서 생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회식이란 문화가 세계 보편적인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더라도 점심시간에 혹은 1차에서 빠르게 마무리하는 게 당분간은 보편적인 방식으로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일 최악은 상사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술 마시고 싶어서, 대장놀이 하고 싶어서 회식하는 거. 이거는 앞으로도 꽤나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게 꼭 40, 50대 분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30대 분들도 꽤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간단하게 살펴볼 것들은 결혼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앞서 댓글로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함지나비 기억하세요? 동네마다 함 사세요라고 하면서 떠들었던 기억 저도 나는데 요즘은 싹 사라졌죠? 완전 동네 민폐고 이제 경찰 신고 각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들어가서 신부 집에서 신랑이 발바닥을 두들겨 맞는 문화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사라지게 됐어요. 뭐 이런 문화뿐만이 아니라 아예 결혼식 자체가 줄어들고 있죠. 원래 제일 높았을 때만 하더라도 96년에 43만 건이었는데 1년에 2021년에는 19만 건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결혼할 젊은 인구 수도 줄었지만 그 인구들 자체도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장 계속 줄어들고 있고 결혼식을 열어도 부를 친구들 역시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결혼식을 예전처럼 화려하게 할 이유는 정말로 없습니다. 아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하는 게 더욱더 보편적인 그런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 결혼이 늘어날 일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못 보지 않을까.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가구 구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미래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최근에도 이제 통계청에서 예측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은 1인 가구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가구의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2050년이 되면은 1인 가구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의 거의 2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가족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미래에는 강아지와 함께 사는 가구 아니면 인공지능과 함께 동거를 하는 가구를 가족이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막 지원도 해주고 혼인을 통해서 법적 가족이 되고 자녀를 기르는 그런 모습의 가족은 앞으로 지금만큼 많이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점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함께하는 문화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댓글로 이야기해 주셨던 이런 의견들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화, 개인화, 1인 가구가 많아지게 되면은 굳이 나를 희생하면서 배려하고 경청하고 이해할 필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점점 타인이 불편해지는 것이고, 그럼 점점 개인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럼 더욱더 타인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순환이 악순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의 결과물로 인구가 줄어들게 되죠. 자,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순간의 목격자들이십니다. 한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순간을 보신 것이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날 일은 우리 평생 볼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녀 세대도 볼 일은 없을 것 같죠? 지금은 5천만 국민의 대한민국이지만 2070년쯤이 됐을 때는 3천만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1년에 24만 명, 1년에 56만 명, 1년에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꿈과 희망이 더욱더 사라질 수가 있다. 아까 댓글로도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관련된 조사가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과 월드밸류 서베이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율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국 청년 90년대만 하더라도 8.4%였는데 지금은 20.8%로 늘어났다는 거. 전체 연령대에서도 이 비율이 늘어나긴 했지만 청년대에서 이 생각이 더욱더 크다는 겁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전체 국가 청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생각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성공 측면에 있어서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사라지는 것인지 살펴볼 텐데요. 사라짐으로 해서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좋아지는 지표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일단 문맹률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교육 수준이 증가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못 배운 사람들이 탈취당하고 그런 일들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자, 신생아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료 수준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점도 생겨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남성 권위주의도 줄어들고 있죠. 옛날 드라마만 보더라도 잔소리하지 말고 밥 차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왔고 일상에서도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뭐 남성 중심 가부장적 사회의 모습들은 많이 줄어들었다. 양성평등이 그만큼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좋아지는 거 학교 체벌. 야, 어릴 때 선생님한테 맞았던 게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까지 때릴 일일까? 이런 것들은 이제 사라졌고요. 자, 그리고 또 나이트클럽도 거의 다 사라졌죠. 제주도에 유명했던 돔 나이트클럽도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이 부킹 문화가 사라지는 것은 사회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긴 해요. 남자 웨이터가 여자 손님의 손목을 끌고 데리고 가가지고 남자 손님 옆에 앉혀주는 거. 이거는 여성의 인권이 그만큼 무시당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이트클럽은 사라지고 관련됐던 조폭들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직급과 호칭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긴 합니다. 물론 조직마다 다르기는 하고 많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지향하는 곳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직급을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조사했던 자료들도 보여드렸는데요. 또 한국 사회에는 어떤 것들이 사라져 가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한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니면 나쁜 영향을 더 미치게 될까요? 많은 댓글 의견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